리터러시를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학생들에게 고전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가 좀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히 그분은 고전이 왜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왜 도움이 되는지 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잘 가르쳐주고 싶은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필요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좋은 이야기가 좀 떠오르질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문득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냐면요. 고전, 일단 그냥 국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에게 고전은 우리나라 국문학의 고전인 거죠. 뭐 고전문학이라고 해서 그 고전 소설, 시 갖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고전을 얘기하면 음악도 있고요. 또 영미문학에서의 고전, 우리나라 고전보다는 좀 덜 오래됐지만 뭐 한 100년 정도 지나기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의 작품이라더라도 지금까지 유명한 것들은 고전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고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좀 과거에 시간이 지나간, 그래서 지금과는 많이 상황이 다른 때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지금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나와 같은 시대에 있는 작품도 아닌데 굳이 그걸 읽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오랜 시간이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아남았다, 또는 지금의 사람들에게도 유용하다라는 것들이 계속, 그러니까 시대를 관통하고 시대와 상관없이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자신의 현실, 자신의 시대와는 괴리감이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닌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오히려 이 고전의 장점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굉장히 나와 같은 상황, 나와 같은 처지, 내가 겪었던 것 같은 경험을 이제 작품에서 보게 되면 감정이입이 들어가고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 같이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해하고 나와 동일시하게 되죠. 굉장히, 자, 근데 어때요? 나와 동일시하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근데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참 기분 나쁘겠다. 근데 만약에 실제로 내가 기분이 나빴는데 누군가가 주변에 말하자면 T 같은 사람이 그렇게 너가 기분 나빠할 일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어때요? 어이씨, 뭐야? 내가 잘못했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고 공감을 못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감정이입이 강하게 일어났을 때 소설 중에 어떤 옆에 친구가 그러면 아유, 쪽 누구 같네 하면서 나도 그 주인공에게 조언하거나 이렇게 진심으로, 하지만 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고 말하는 그 인물에게 굉장히 반감을 느끼겠죠. 하지만 자, 이때 내가 직접 들었을 때 무슨 소리야? 너 제 편 드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실제에서는 내가 실제로는 내가 아닌, 내가 비록 감정이입을 했지만 작품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볼 때는 나와 같다라고 느꼈다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약간의 객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나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더 나와 좀 상관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지만 분위기나 시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그것을 얘는 왜 이러지? 또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좀 찾아 나가거나 메워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의 상황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 시기니까 이렇게 느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낱낱이 확인하면서 그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까 굉장히 자동적이고 몰입하고 빨려 들어가듯이 감정이입해서 나와 동일시해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에 휩쓸리거나 감정에 휩쓸리거나 뭔가 이렇게
뭐에만 관심이 쏠려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것만 직진하거나 마음이 거기만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고전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대, 멀리 떨어진 다른 환경. 그러나 그 와중에서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은 나랑 비슷하네. 즉 이 연결을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놓고 탐구해 가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사건이라든지 그 인물이라든지 또는 그 시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대상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뭔가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건 이래서 이런 거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이거나 굉장히 우리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힘들지만 힘든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 보면서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이상적이거나 가장 유용하거나 이런 판단, 이런 어떤 수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정말 뭐 감정이 또는 실제로 그냥 내가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급격한 감정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좀 경솔한 판단, 그러니까 신중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고 또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뭔가를 분석하더라도 고전을 보면서 내가 익혔던 그런 능숙한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재어보고 하는 그런 능력들, 사고력들이 내가 굉장히 시간이 얼마 주어지지 않았을 그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고전이라는 건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떼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추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어떻다. 이거 아마도 이래서 그랬을 거야. 자, 이래서 그랬을 거야라는 내가 듣거나 읽은 내용에는 없어요. 없는데 이런 게 탁 주어졌을 때 그냥 그랬대.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동원하고 찾아서 이것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몇 가지 후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떠올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여기 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가 보다. 내가 이렇게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찾아가는 거죠. 이런 추론이 고전을 통해서 많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처한 현실과 오히려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내가 사고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어떤 연습장?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인도해주는 그런 게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래도록 살아남으면서 이 고전이라는 게 계속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사람들이 찾고 선호하면서 쌓인 그 고전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응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런 다른 사람들의 해석, 누군가가 그 고전을 인용한다든지 또는 그 고전에 대한 해석의 여러 버전이 있다든지 또 역시 번역도 그래요. 번역서 같은 경우도 그냥 번역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번역한 것들을 참고해서 번역할 수도 있죠. 그럼 그 번역의 수준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또 번역도 일종의 창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가가 항상 작가 옆에 이름이 같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번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약간의 해석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버전의 해석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작품이 유명한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을 뭐 패러디하거나 그 작품에 좀 반박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문학 얘기만 했는데 문학이 아닌 비문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문학이란 건 이제 수험가에서 보통 하는 얘기죠. 근데 설명적인 글. 학설이 하나가 있으면 그 학설이 폐기된 게 아니라면 그것에 대한 반론도 있고 뭐 좀 거기서 더 나아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죠. 그러면 그것들을 같이 봤을 때 내가 많은 것들을 알고
내 머릿속의 체계가 더 세분화되고 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전은 굉장히 유용한 거다. 다만 고전이 힘든 거, 고전을 읽을 때 고전하는 거 죄송합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건 이 나이가 되면. 자, 고전을 읽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나서 좀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와 약간의 이게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든 건데, 이게 힘든다면 한편으로는 내가 처한 현실을 좀 이렇게 마치 고전 해석하고 고전을 이해하고 고전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우듯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한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작품들을 읽었을 때도 그 이해의 수준이 조금 깊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전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라. 고전을 배우고 고전을 읽어봄으로써 한 번씩 그런 능력들을 더 높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